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드디어 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 했다던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CNBC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다음 달인 6월 말까지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하겠다 자신 있게 밝힌 건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테스트 중인 차량들이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이 주행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이 오스틴이라는 도시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가 있어요. 예. 이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제일 적극적인 도시 중 하나거든요. 이 규제가 비교적 관대하고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어떤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를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 웨이모도 3월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예. 네, 현재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밝힌 건데 테슬라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초기에 운영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지역 범위를 좀 제한하는 지오펜싱이라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구역 내에서만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네. 뭐 일론 머스크 말로는 조만간 1,0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던데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0대를 딱 넣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첫 주에는 한 10대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해서 뭐 20대, 30대 점차 늘려가서 몇 달 내에는 1,000대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향후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스틴에서 해보고 잘 되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또 LA, 텍사스 샌안토니오 이런 곳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부분은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수십만 대, 심지어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이런 방식의 자율주행으로 운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웨이모랑 비교도 좀 해주세요. 네, 이 웨이모랑 비교를 하면 테슬라가 정말 우월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예. 특히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웨이모가 테슬라랑 비교를 해보면 예. 거의 테슬라가 웨이모의 한 20%, 25%?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다. 택시 요금이요? 아니요. 이 만드는 요금. 맞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가격이. 네, 왜냐하면 이 웨이모가 비싼 센서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간 이 테슬라가 AI 그리고 신경망, 카메라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저렴하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슬라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벌게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에어비앤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쓰지 않는 동안에 내 집을 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차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의 차주라면 출근해서 일할 때나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차를 운전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내 차를 택시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차를 주차장에 방치하는 대신에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개인 차량이 하루에 95% 이상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휴 시간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야 할 거고 또 관련 법규라든가 보험 체계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성공만 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굉장히 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구글 웨이모 관련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웨이모는 앞으로 그렇다면 개인에게 완전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웨이모도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야기가 좀 나왔다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웨이모는 잘 알고 계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이미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한 게 2017년도니까요. 거의 한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로보택시 회사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곧 테슬라와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규모를 보면요. 현재 한 7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300대가량이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에는 최초로 해외 진출도 했어요. 일본 도쿄에서 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최근에 알파벳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개인 소유자에게도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주목을 받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로봇 택시 서비스로 그 기업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 이쪽으로만 집중을 해왔는데 앞으로 개인 판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준 거죠. 예. 지금 웨이모는 사실 테슬라와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테슬라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웨이모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차량을 제조된 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파트너십을 해서 기술을 붙이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개인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의 파트너십 구조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뭐 세부 사항 같은 건 공개하지 않았고요. 미래에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무인 택시가 지금 테슬라를 주도한 시장과 웨이모를 주도한 시장 두 개로 지금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도 여쭤볼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다른데요. 거의 뭐 자율주행에 접근하는 철학이 다르다. 철학까지도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훈련, 트레이닝 방식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에 8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외부의 센서를 최소화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정도부터는 라이다 센서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라이다 센서를 가리켜서 이 비싼 목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대신에 AI와 디지털 신경망 카메라에 조금 더 의존을 하는 구조이고요. 반면에 이 웨이모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차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라이다 센서 5개, 뭐 레이더 6개, 카메라 29개 막 이렇게 이야. 장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센서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라이다라는 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웨이모도 이런 센서들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점차 센서 수를 줄여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자율성의 수준이실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운전할 수 있냐인데요. 흔히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율주행의 단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테슬라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레벨 2 수준이에요. 예. 사실 2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거든요. 이 운전자가 항상 주행 상황을 보고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에도 이 캘리포니아 당국에 레벨 2 차량으로 우리는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실제로 탑승하는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은 뭐 0.5라는 단계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한 2.5단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웨이모의 경우는 레벨 4 기술을 구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벨 4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레벨 4는 특정 조건, 특히 어떤 뭐 고속도로라든가 특정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자율적으로 차량이 모든 주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하는 회사가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죽스나 뉴로 같은 몇 안 되는 기업과 함께 이 웨이모가 실제로 레벨 4를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로보택시 출시하기 전에 웨이모는 안전적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 지역의 정밀 지도도 미리 좀 구현을 해놓는 편이고요. 또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등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한다든가 뭐 눈이나 폭우 이런 악천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날씨도 또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변수였군요. 네. 자, 저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금이에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와 비교했었을 때 무인 택시 요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그러면 좀 첨단 기술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반 택시랑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도 우리는 우버랑 비슷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 특히 웨이모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작년 중반에는 승차당 요금이 24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탈 때 한 뭐 3만 원 정도 가격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작년 말에 한 반년 만에 한 22달러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같은 기간 다른 경쟁자들을 보면 우버 X의 경우는 21달러였고요. 예. 리프트의 경우는 22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팁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를 탈 때는 팁을 더 내거든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제 정말 탈만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타는지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웨이모는 우버 앱이나 웨이모 원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스틴 기준으로 한 100대 정도 웨이모 로보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의 전체 우버의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약 99%보다 더 바쁘게 운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상위 1% 수준으로 잘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 이야.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예. 또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이제 누적 운행 거리 한번 봤는데요. 5,670만 마일이래요. 예. 이게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9,125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미 경험을 쌓아온 거죠. 예. 그리고 올해 4월 기준으로 한 주간 25만 건 이상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뭐 로스앤젤레스나 피닉스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택시 운전자들이 있잖아요. 이 무인 택시와 경쟁이 붙으면서 수입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반인들의 일상에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데요. 자율주행 택시에서 연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택시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만남의 장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예. 겁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지금 X죠. 요거 SNS 이용자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를 딱 탔는데 콘솔에 뭔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봤더니 마이애미에 있는 한 마케팅 CEO가 그 메모를 두고 간 건데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합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메모가 있었던 거예요. 예. 또 다른 사용자의 경우는 26세 남성이 자기의 정보를 이렇게 쓴 메모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문자로 망고라고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자율주행 택시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전자가 없으니까 좀 더 그 공간 안에서 승객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아무래도 익명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측면이 있고요. 같은 차량을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행동들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괜찮냐라는 질문을 생각을 하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이 자율주행 택시라는 어떤 새로운 공간이 탑승자들 사이에 어떤 예상치 않은 새로운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네. 뭐 앞으로 이 택시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더 많은 변화를 생각보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진짜 단순히 우리 운송수단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도 진짜 바뀌기 시작하겠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 자율주행 분야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런데 중국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이 1등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이 2등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이 자율주행 산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미 2019년도부터 우한 전체를 자율주행 시범 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우한이 우리나라 서울이랑 비교해 보면 14배 정도 더 크거든요. 이야. 전체가 그냥 자율주행 특구인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우한에서는 레벨 4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1,00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는 전국에 450대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시 하나에 1,000대가 다니고 있는 그런 네. 수준입니다. 또 한국에도 이미 중국 기업이 상륙해 있어요. 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의 웨이모라고도 불리는 포니 AI라는 회사입니다. 한국 기업과 합작 기업을 설립하고 판교에 현재 진출을 해 있어요. 예. 이 포니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의 거의 일선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 모든 도시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취득한 중국 내 유일한 로보택시 기술 기업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고요. 현재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4대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곧 6대 더 추가해서 10대 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타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라이버만 있고 탑승객은 아직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 7월 달에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에서 차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올해 얼마 전에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굉장했습니다. 샤오미부터 시작해서 바이두, 지리자동차, 뭐 비아디, 샤오펑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거의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기술들을 공개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상황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뭐 로보택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 주자 그러면 현대차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잘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요? 오토노머스 에이트지라고 하는 그래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요? 네, 2018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사실 현대차 출신의 사람들이 창립을 한 그런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정도로 잘하고 있냐면 이번 달에 한국 기업 최초로 싱가포르에서도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이 M1 라이선스라는 거를 받았는데 제한된 환경에 정해진 경로에서 안전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는 그런 면허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좌핸들인데 싱가포르는 우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달라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국내에서 자율주행 차량 한 450여 대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55대를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주행 거리만 해도 6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동안의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는 있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싱가포르에서도 아예 그냥 운전석이 없는 특수 목적 차량을 운행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랍에미레이트 최대 AI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매년 사실은 자율주행 리더보드라고 해서 전 세계 기업들 자율주행 순위가 공개가 되거든요. 전체 20위 중에 11위를 이 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의 자율주행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나름대로 우리도 기대해 볼 만한 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